손흥민에게 해트트릭도 당할 판이었다. 포스테코글루가 우릴 도왔다. 토트넘이 1대2로 뉴캐슬에게 지면서 손흥민이 골이나 어시스트를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자 손흥민을 내려치고 말하기 좋아하는 세력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또다시 손흥민 물어뜯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영국의 레전드인 한 축구 해설가는 손흥민의 움직임이 매우 이상하다. 그는 중앙에서 너무 게으르다고 말해 이 분위기를 더욱 부채질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몇몇 장면에서는 손흥민의 움직임이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뉴캐슬 감독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해트트릭도 할 상황이었으나 몇몇 선수들이 그를 돕지 않은 것을 천운이라고 여겼을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1일 영국 뉴캐슬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뉴캐슬과의 2024-2025 시즌 프리미어 리그 3라운드에서 졸전 끝에 1대2로 졌습니다. 현역 시절 람반장으로 불렸던 첼시의 전설적인 캡틴 프랭크 램파드는 뉴캐슬에게 토트넘이 패배하면서 손흥민이 이렇다 할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자 때는 이때다 하면서 달려들어 손흥민의 움직임이 이상하다고 지적하며 물어뜯기 시작했는데요. 램파드는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에 출연해 토트넘의 전반적인 전술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어 손흥민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박스 안으로 쇄도해야 하는 상황인데 컷백을 기다렸다. 그가 원톱 스트라이커이가 9번 역할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가 전문 공격수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다며 손흥민이 센터 포워드로서 임무를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은 과거 베르너의 골을 도울 때 저런 식으로 골문으로 접근하다가 순간 멈춰버리면서 반대쪽에서 쇄도하는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지능적인 플레이를 해 영국 대부분의 매체로부터 극찬을 받았었는데 램파드는 손흥민이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 선수 시절 스트라이커로 뛰어본 적이 없어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하면서 손흥민의 뛰어난 움직임을 해설하려면 다음에는 램파드가 공부를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레전드 램파드조차 손흥민의 움직임을 이해 못하고 비판만 하려고 든다고 말하면서 영국의 레전드라는 자도 저 모양인데 국내 추갈못들은 하이라이트에 손흥민이 골 넣고 어시스트하는 장면이 안 나오면 손흥민 못한다고 떠들며 유튜브 순회 댓글 공연을 할 것이 눈에 선하다고 조롱했습니다.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포스테코글루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지난 시즌 초반에 돌풍을 일으켰지만 후반기에는 그의 전술이 낱낱이 해부되면서 빅식스를 상대로 전패를 당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는 초반 3경기에서 지난 시즌처럼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전 전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빅리그에서 뛰지 않았던 경험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매체의 기사를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의 복사 붙여넣기 전술은 이미 지난 시즌 후반기에 완전히 파악이 된 상태인데 그 전술을 고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것은 토트넘이 뉴캐슬을 상대로 역습을 시도하는 장면이다. 비수마가 전방으로 침투 패스를 하고 이것을 클루셉스키가 따라가는데 상대 골키퍼가 공을 걷어내는 상황이다. 토트넘은 공격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양쪽 풀백을 끌어올려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는데 마지막 최종 수비 라인에는 2명의 센터백이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캐슬은 토트넘의 이 전술적 운영을 역으로 이용하는데 좌측에 있는 반스와 고든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원톱 이삭에게 토트넘 수비 진영 양 사이드를 지켜야 할 풀백들이 비우고 올라온 공간을 공략하도록 지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캐슬 골키퍼는 공을 단 한 번에 이 공간으로 보내는데 이것은 뉴캐슬의 감독인 에디 하우가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주지시켰던 전술적 운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계속 저런 식으로 토트넘은 공략을 당했고 풀백이 비우고 올라간 자리를 커버하기 위해 엄청난 주력을 가진 로메로와 반더벤이 경기 중 여러 번의 최고 스프린트를 하면서 허벅지가 망가졌다. 저런 식의 수비법은 두 센터백의 다리에 엄청난 과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버틸 센터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몇몇 전문가들은 저런 식으로 수비가 계속 불안정하게 공략을 당하기 때문에 공격진과 수비진 사이가 벌어지면서 빌드업이 잘 안 되고 만약 빌드업을 하려면 공격진들이 많이 내려와야 하고
이렇게 되면 공을 운반해서 상대 페널티 박스 안까지 접근하는데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공격진도 엄청난 체력을 소모한다. 이래서 포스테코글루의 축구가 만화 축구라고 말하는 것이며 엄청난 체력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선수들이 두 번째 시즌에는 체력적으로 잘 준비된 것은 맞다고 말하며 토트넘은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점유율을 66대 34, 슈팅 숫자는 무려 20대 6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상대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터치도 토트넘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말하며 하지만 저 수치에서 손흥민의 지분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손흥민은 팀이 기록한 슈팅 20회 중에 1회를 기록했는데 원톱 스트라이커가 슈팅을 1회밖에 하지 못했다는 것은 손흥민의 선수 능력을 감안할 때 전술상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은 앞선 경기였던 에버튼전에서 단 3회의 슈팅을 기록했지만 그 중에 2골을 몰아넣었다. 손흥민에게 서너 번의 슈팅 찬스를 만들어줬다면 해트트릭도 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오도베르가 손흥민이 완벽한 노마크에 있는데 패스를 하지 않고 자신이 슛을 하는 장면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여러 장면 중 손흥민이 쇄도하지 않는 장면 딱 하나만을 꼬집어 움직임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램파드의 해설은 거의 쓰레기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프리킥 상황에서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지들이 차겠다고 서로 싸움질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은 국가대표 경기에서 저와 비슷한 자리에서 프리킥을 차서 골을 넣은 전력이 있다. 저것들은 프리킥도 못 차고 골도 못 넣는 것들인데 왜 지들이 나서서 프리킥을 차겠다고 난리인가? 감독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저것들보다 훨씬 잘 차고 골도 잘 넣는 손흥민이 프리킥을 차야 공평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것뿐 아니라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여러 번 진입을 했지만 우측에서 컵백을 올리는 존슨이 수비벽을 향해 때리거나 홈런 크로스를 올려 손흥민에게 아예 공이 연결되지 않는다. 이 중에 딱 하나만 연결되었다면 분명히 골이 터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뉴캐슬은 수비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 토트넘이 저런 현실성 떨어지는 극단적인 공격 축구를 하는데도 상대를 막아내지 못하고 엄청난 기회를 허용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하면서 만약 손흥민에게 저 찬스 중에 몇 번만 연결되었다면 뉴캐슬은 홈에서 대여섯 골을 얻어맞는 것은 1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을 전반전부터 원톱으로 올렸어야 했다. 후반전 들어서 원톱으로 올린 것은 전술적 패착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